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인 만큼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추세이죠. 즉 수명이 길어지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프로를 진행하는 이천입니다. 오늘은 이쁘면서도 마음까지 건강한 미녀 천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영동에 사는 조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온 신호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하시듯이 이 두 분은요, 터널 속에서 빛을 내는 천사님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맡은 바 직책을 사랑하고 또 인정하시며 즉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두 분께서 자신이 사업터 즉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요양병원에서 마음의 사랑을 듬뿍 담고 간병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7년차를 잡았습니다. 7년이나요? 네. 많이 하셨네요. 네.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간병일 8년차 하고 있는데요. 예, 하면서 서운한 일, 보람 느낄 때도 많습니다. 와, 두 분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보람 있는 일이죠. 네, 우리가 하시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 간병일 하게 된 혹시 계기, 어떤 계기가 있으시요? 계기가 있었는지요? 네, 21세기는요 의학이 부단히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네, 예,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고령 사회에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요.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병이 날지 또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화재도 있고 수재도 있고 이런 자연재해도 많지 않아요. 그럼 이에 따라서 간병사는 필수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간병 일을 배우면 일 걱정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나중에라도 가족 가운데서年장자분들이 병원에 계시면 또 간병 일을 배우면 편리하겠다 이런 계기로 시작해서부터 저는 간병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한 계기가 사실은 일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시작했다 하지만 내 가족을 돌볼 수 있고 또 네, 돈도 벌 수 있고 예, 네. 그렇죠.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보게 되면 그렇네요. 갑작스러운 사고도 많을 수 있고 또 갑작스러운 아픔이나 일은 가족이 다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은 가족이 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간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네요. 네, 저는 간병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적은요. 제가 96년도에 한국 들어왔을 때 2002년도에 7년 만에 저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한 2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많은 간병사들 봤을 때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자리도 있구나를 그때 알게 됐거든요. 저는 아플 때가 힘들 때인데 그 언니들 만나서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간병일 참 대단한 일도 하시지만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 간병일을 하다 보게 되면 참 애로사항 7년 8년씩 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죠? 네, 간병일은요 정규적인 휴식일이 따로 없어요. 네. 한 번 쉬려면 한 달 전부터 대근을 예약해 놓는데 그 대근마저 혹시 펑크 나면 그것도 쉬는 것이 또 수포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구나. 네. 쉬는 것도 마음대로 못 쉬네요. 네, 마음대로 못 쉬어요. 그리고 네. 간병업은 사각지대라서 정부의 관리와 대책, 정책 이런 것이 따로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간병일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정작 시작해보면 애로사항이 아주 많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환자와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하고 첫째는 네. 둘째는 간호사들하고도 잘 맞아야 하고
네, 보호자들 비도 맞춰야 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또 잘 해야 되고 또 한 방에 또 간병사들이 3명, 4명씩 있거든요. 공동 간병일 간병사네 때는 공동이 아니라고도 지금 1대1 우리 하는데 한 방에 4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서로 간병사들 지간에도 예,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예,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간에도 때론 싸울 때 있는데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간병사들은 삼자간의 관계도 바쁘다고 하는데 이건 사자관계, 간병사와 간호사, 또 간병사, 의사 선생님, 가족, 서로 또 간병사들까지 같이 어울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예, 어려운 일들이 많네요. 그러면 신호선 선생님은 또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는지요? 특히 코로나 시절에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앞에서 저 선생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은 네.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없어가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뭘 해보자고 해도 시간이 없고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그게 제일 상황이고요. 하나 더 보충하고 싶은 거는 지속적으로 이 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간병인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강금 같은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이 밖에서는 다 코로나가 정말 지었지만 우리 요양병원은 여전히 지금 코로나하고 마스크를 끼고 많은 면에서 이렇게 요구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병원에서 그래서 요구가 아직도 하니까. 우리 간병인들은 자유스럽지 못한 그 생활이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요 며칠 전에 남편이 건강검진 때문에 이 구로 대학병원에 다녀왔는데요. 그 병원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금은 또 마스크 착용을 다 해야 돼. 진작부터 마스크 풀린 적이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마스크를 끼라 하니까 지금은 정말 2차 감염 시대구나. 감염 시대란 걸 많이 느꼈고요. 다음에 병원에 가보니까 상황이 요즘엔 또 더 심하잖아요. 이 의사 선생님들이 데모한다 어쩐다 하며 환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왔어요. 요즘에 보니까 이 대근 문제도 그렇고 또 식사 방면에서 제가 보건 때는 간병사님들이 식사도 많이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면에 식사 방면이라든가 예, 힘든 점? 식사 방면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럴 것 제가 같아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공동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공동 간병할 때는 간병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줘요. 그러시구나. 제공해주는데 예. 그 후에 1년 뒤에는 1대1이 했는데 1대1 네. 간병은 밥을 안 줘요. 왜냐하면 1대1은 월급이 높으니까. 그러네. 월급이 높으니까 그 월급에서 식사 제공은 안 안 해주신다. 해줘요. 그런데 저는요. 또 남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입이 짧아가지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밥을 이래 가지고 얼궈가지고 맞아요. 냉동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드시던데. 드시는데 저는 그거 안 먹거든요. 아무 데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만 부지런하면 네. 내만 손을 놀려서 부지런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몇 년씩 하시다 보니까 노하우가 거기에도 생기죠. 노하우가 있네요. 우리가 저도 간병인을 많이 접촉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그때부터 저도 간병인을 많이 알게 된 계기는 저희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모텔을 하고 있어요. 저희 경기도 양주시에서 모텔 운영하는 중에는 저희 집만 운영자가 코로나가 없대요. 그래서 간병사들이 요구를 한 적이 있대요. 우리는 그러면 경기도 양주의 천부장 여관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루 동안 쉬도 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이분들 와서 하룻밤을 자고 있었는데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간병사들 애로사항을 너무 느낀 것이 어느 하루 종일 이 언니분이 오후 1시쯤 들어오셨는데 이튿날 점심까지 안 나왔어요. 오후 4시에 일 들어간다는데 너무 CCTV 다 있어서 볼 수 있거든요. 안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보통 사고 때문에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문 열고 나오시더니 그때 말씀하는 게 통잠에 잤대요.
병원에서 잠자던가 하고 모텔도 내 집이라고 그렇게 잘 잤다 하던데요. 그러니 사실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환우들이 보다 보게 되면 환자를 이제 7, 8년을 보다 보면 환우들이 연령대 정말 뭐 나이 있는 분 젊은 분 갑자기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많아요.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50대였는데요. 초반이었는데요. 가보니까, 대학병원 가보니까 간병사분들이 제일 연세가 많은 분들이 78세 되는 분이 했어요. 네, 대부분이 70세가 넘고 네. 60세 후반, 60세 초반 이렇거든요. 50대는 거의 없다시피. 그러면 나이에 젊은 분들, 나이 있는 분들 다 보셨는데 신호순 선생님도 혹시 7, 8년 하다 보니까 여러 환자 나이대라든가 어떤 또 방면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네. 저는 그 80대 할머니 네. 치매 환자를 돌보던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예, 제가 그 해피서부터 환자 한 분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환자를 맡아라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네. 병원으로 갔거든요. 네. 그게 먼저 하던 그 선배 언니께서 나한테 그 인수인계를 하면서 제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흘끔흘끔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그냥 안고 있었어요. 뭐 네. 소중한 거 들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보따리를 안고 있고 눈에는 전기가 없고 그 행동이가 안절부절 못 하더라고요. 무서웠겠네. 그래서 제가 그 먼저 선배 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저 할머니는 왜 저 보따리를 안고 있지요? 하니까 맨날 아들 밥 해주려 가야 한다고. 지금 저녁 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밤낮 이렇게 바깥에서 나가던데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 힘들어서 더 견지할 수가 없어서 지금 환자를 내놓는다 이러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콧마루가 찡해놨어요. 그렇죠. 치매라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치매는 모든 것을 모르는 거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알죠, 그렇죠. 모든 경력을 상실하면서 지금 모성이 감정은 저렇게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콧마루가 찡해나면서 앞으로 저 할머니한테 좀 잘해드리고 할머니 정서 변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할머니가 그냥 우울한 기분이 있다가 어느 한 번은 그 휴게실에서 보통 저 요양병원 휴게실에서 어르신들 놓고 노래하고 뭐 춤추고 이런 게 많아요. 분위기를 띄워주느라 어른들이 정서를 밝게 해주느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그날에는 그 노래소리에 그 묘한 감정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 제가 느꼈어요. 그거 별로 열심히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도 노래 좋아해요. 아까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우리 저기 같이 가서 노래하는 거 구경할까요? 하면 모시고 가서 의자에 앉혀서 그 앞에 할머니들이 막 노래하는 거 너무 부러운 눈길을 보니까 제가 그럼 할머니 노래 한 곡 좀 불러볼까요?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보따리를 아는 첼로 어서 막 그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유성철이 노래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근데 그 노래를 하는데 더 놀란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모두 놀란 것은 치매 환자인데 그 노래 가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제대로 부르는데 너무 모두 감동이었고 모두 박수를 막 쳐주니까 할머니가 그 얼굴이 오래간만에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거 계기로 해서 할머니가 노래 시간이 되면 나를 부족 빨리 노래하려 가자. 자신이 즐거웠으니까 노래하려 가자 하면서 그게 재미 붙임에 어느 날부터는 그 보따리가 떨어지고 또 저녁에 돌아오면 이전에 보따리 안고 안 주무시는 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그 변한 모습에 가족들은 물론 기쁨이 더 말할 데 없고요. 그렇죠. 병원 원장님, 주치의사, 간호사들 다 와서 나한테 이렇게 등을 툭툭 쳐주면 이 할머니가 이렇게 좋아졌을까. 너무 옆에서 이 어르신들하고 그 감정 거기에 맞춘 그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간병인들도 감정 교감해야 되거든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두 분께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일 하고 계시네요. 모정에
진짜로 맞네요. 아, 진짜 감동이었어요. 네, 그 앞에 부모님들은 보면은, 나는 힘들어, 못한다. 아. 이랬는데, 저는 그 말, 몇 년 보셨다고요? 그 할머니랑 같이? 그 할머니를 제가 3년 봤어요. 3년 네. 계셨어요. 3년 대단하시다. 3년 동안 그 한 분을 같이 계시고 내 부모처럼 보살렸기 때문에 그 의문의 보따리 넣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 보따리로 그다음부터 놓고 배나 쉬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간병인들이는 저기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간병인들에 대한 그 환자들에 대한 이 정서적 지지와 이 감정 교감은 엄청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죠. 환자들이 정말 정서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간병인들의 역할이가 맞아요. 이 비중이 아주 아픈 높아요. 사람에게는 저도 많이 아파봤지만 저 4년 전만 해도 저희 몸 상태는 어땠냐면요. 거의 24시 동안 아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무릎 인공관절로 인해서 다리가 수축되면서 저리고 아팠는데 항상 부배됐어요. 근데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혈관이 줄어들고 이 골반까지 아프고, 골반이 아프면요. 반듯하게 누우면 깔아서 아프고, 왼쪽으로 누우면 더 아프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또 드리워서 아프고, 이렇게 아팠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많이 아팠던 사람들은 자기한테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보이나 즐거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집중을 한답니다. 저는 이 KCN TV 한중 방송을 이렇게 많이 아플 때 저희 본 고향이 아나운서 김복 선생님이 소개하셔서 한중 방송에 오게 됐거든요. 그때 저는 여기 올 때 1시간 반, 2시간 동안 차를 타지만 진통제를 먹고 다녔어요. 올 때 2알 먹고 갈 때 2알 먹어도 그렇게 마냥 즐거웠습니다. 우리 즐거운 일을 찾고 즐거운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2차 코로나 시대, 면역 시대, 우리 면역을 올리고 자기 건강을 돌봐야 하는데 혹시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조혜리 선생님은 혹시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요? 많이 아름다우신데 건강에 신경을 또 어떻게 쓰는가? 또 좀 알고 싶거든요. 예, 건강에 신경을 우리도 많이 쓰고 싶어요. 그렇죠. 많이 쓰고 싶은데 우리 간병사의 직책은 네. 환자가 우선이에요. 아. 예, 환자를 우선 식사 대접하고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네, 네. 그러다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전에는 간병일을 하기 전에는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간병일을 하면서 많고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예, 실비보험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건강식품도 먹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 한 1, 2분이라도 시간이 나면 네. 병실에서 선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맞아요. 운동, 스트레칭 네, 이런 스트레칭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별로 우리 간병사들은 따로 밖에 나가서 뭐 운동을 그러지는 못해요. 예. 네, 다음에 특히는 공기도 안 좋잖아요. 다 네. 갇힌 공간에서 이런 곳에서 자기 신체는 돌볼 시간이 없다. 이 한마디에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이 마음대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운동하기 싶으면 운동하고 있는 환경에서 자영업을 했지만 두 분 간병사님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보게 되면 음식 문제라 할까요? 예, 환경 문제도 있고 공기도 그렇고 하면서 지금 많은 병들이 지금 있잖아요. 특히 어떤 환자들 돌보면서 자신들이 일하는 도중에서 어떤 환자들이 있었는지 신호순 선생님의 말씀을 드리실래요? 환자는 다양해요. 네. 저는 이제 금방 앞서 말한 할머니는 치매 할머니고, 네. 예, 또 파킨슨병으로 할머니가 예, 근육이가 다 이렇게 수축되면서 수축되고. 예, 마지막에는 말씀도 못 하시고 인지는 있는데 말씀도 못 하시고 모든 의사 표현을 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한 번은 요 코로나가 금방 터지기 전에 네. 독감이 걸렸어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엄중했거든요. 열이가 40도거지만 얼음에. 예. 독감도 코로나 못지않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아드님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치료하고 좀 많이 효존돼서 어느 하루 아드님께서 오셔가지고 어제는 우리가 원래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어머니하고도 얘기하고 제하고도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드님은 나가신 후
어머니께서 그 나를 보는 눈길이가 네네. 딱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감이 갔어요. 저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라 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며칠이 안 되면 음력설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네. 아, 분명 어머니가 여기서 아드님하고 서로 쉬고 쉬고 싶은 마음이겠구나 해서 저는 그걸 알고 물어봤거든요. 어머니 여기서 아드님하고 서로 쉬고 싶어요? 하니까 아,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튿날 아드님이 오신 거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제 네, 어머니 네. 눈길이가 하도 그 애원이 눈길이 돼가지고 그렇죠. 제가 물어봤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던데 선생님께서 물어보니까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이 어떻게 말씀도 못 하시는 분들이 그 심정을 읽어내실 수 있나? 그렇게 잘 읽어내시는가 하면 아주 그 감탄함에 머리를 막 설레설레 점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 특실에서 그 할머니가 그 해서 막 그 사남매 자식들 예. 다 놓고 서로 같이 살수 엄청 있나요? 잘 지냈는데 그다음부터 코로나가 터지며 면회 금지돼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간병일을 하면서 그 할머니를 3년 넘어보면서 예. 힘든 일이 많았어요. 울매, 정말 할머니 아프면 같이 울매.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 사랑하는 자네들과 그 명절 함께 마지막 내가 명절을 그걸 썼구나. 알아차렸거네. 알아차림으로써 그 할머니 심정을 제대로 그 아드님한테 전달하였으므라요. 할머니께서 정말 그 마지막 명절을 자식들과 쉬었다는 게 제가 제일 잘한 것 예, 같아서 보람이죠. 너무 지금 생각해도 그 가슴이 뿌듯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이 아픈 사람한테는 진짜 사랑을 더 주셔야 되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코로나 시절에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병원에 건강제품을 전달할 때 그때는 정말 누구든지 병원 대문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에 건강제품을 놓고 가서는요. 또 그분이 멀리서 그냥 메시지로 어디다 내가 갖다 놨습니다 하면 그분은 나는 비닐봉지에다 거기다 돈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고 건강제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랬대요. 예전에는 음식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너무 아파서 못 먹는데 간병사들이 못 드시는 거 보고 음식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했더니 예전에는 두부 한 모랑 가망가망 사가지고 들고 가서 모두부도 덮여 먹었대요. 지금은 일체 외부의 음식 못 가져간대요. 내가 혹시 가지고 가게 되면 뭘 좀 사갈래 했어요. 근데 외부 음식이 몽땅 절제라대. 그래 그걸 보고 야 어떻게 병원에 밥만 드세요 했더니 그때 말씀이야. 얼마 아니면 코로나 끝난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잖아요. 예, 그래서 환자들을 이런 이야기는 또 조 선생님은 어떤 또 네, 할 저- 말이 많을 네, 것 저는요. 같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있는 할머니를 아, 네. 충남 당진에서 3년 6개월 봤는데요. 이 할머니는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돈이 아까워서 간병사를 안 쓰고 본인이 간병했대요. 본인이 간병하다가 한 달 하니까 어머니마저 자녀가 부모를 간병한 거예요? 할머니가 내가 보던 할머니가 남편을 간병했는데 남편을 간병을 한 달 하다가 이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이네. 반신 우측마비가 왔는데요. 얘기를 못하고 말씀을 우선 못하고 오른쪽은 아예 못 써요. 이런 할머니를 3년 6개월 봤어요. 그리고 요즘 뉴스에 떴는데요. 시사평론가 50대거든요. 50대인데 이분이 돌아갔어요. 요즘에. 갑자기. 그런데 이분이 마누라가 우리 지금 방에 있거든요. 네. 예, 마누라는 김은영이라고 50세 중반이 됐는데요. 너무 이쁜데 뇌혈관 질환이 와서 말도 정말 무식하게 말하는 소 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말소리가. 네. 이러고 걸지도 못하고 이런데 이런 사람 볼 때마다 뇌혈관 질환이 요즘에 급증한다. 이런 거 심심히 느끼고 우리도 우리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전에는 사과 한 알이게 되면 하루 영양이 꽉 차 있다 했는데 지금은 그 사과 한 알이 아니고 10씨알이래요. 그래야 하루의 영양을 차지할 수 있고 건강 보조식품이 아니고는 음식으로는 절대 하루의
건강뿐 아니라 몸 자신이 만족하는 건강을 채울 수가 없대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많이 아팠을 때, 저 진짜로 24시에 아팠다 했잖아요. 나중에 독일이 어떤 제품을 먹고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미개한 생각에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하다 생각하고, 진짜로 밥을 잘 먹기 때문에 내가 살찌고 뚱뚱했다 생각하고 건강식품을 일절 안 먹었어요. 안 먹었기 때문에 영양 결핍으로 살찐다는 거는 지금에 와서 내 관리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아, 자신한테 좀만 시간 투자하고 자신한테 좀만 돈을 투자하게 되면 건강해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지가 4년밖에 안 됩니다. 때문에 건강이 우선이고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을 챙길 수 있다. 이거를 심심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프로가 몸 건강, 마음 건강이잖아요. 항상 우리 좋은 마음으로 두 분께서 간병사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만일 중도에 주인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보고 이분이 그 환자하고 안 되겠다 하게 되면 중간에서 잘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사람 3년 이상씩 봤다는 거는 두 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시고, 그만한 사랑이 없었으면 한 사람을 그렇게 내 가족처럼 볼 수 없다는 이런 일이죠. 우리 오늘 두 분께서 많은 간병 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 또 자신이 부딪힌 일, 또 어떤 우리가 잊을 수 없던 어떤 한 단닥 더 있는지 보충해 주실 분 있나요? 예, 간병일 제가 하면서 서운했던 일이 있는데요. 있어요. 네. 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요즘에 간병사를 구하는 광고, 네. 네, 또 간병사들 일자리를 구하는 광고, 이런 네. 광고가 그룹에 많이 오르거든요. 광고를 올리는데 어떤 광고는 어떻게 썼냐면, 교포는 사절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써요. 신문 광고도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럴 때는 서운하죠. 한국인이라 해서 다 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또 중국 교포라고 해서 다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사람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포분들 중에서도 진짜로 알뜰하고 착하고 책임감 있고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사람이 많고 많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저 신호순 선생님. 저 한방에서 일하지만 너무 잘한다는 감을 두 분 그러면 예, 같은 한방에서 해요. 병원에서 같은 방에서 네. 일하시는 동료이시네. 네. 우와, 동기예요. 너무 좋네요. 서로 의지하고 자매처럼.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네. 환자 가족분들께서 우리 동포 간병사들도 믿어주시고 시름 넣고 환자를 맡기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간병인, 간병사, 다른 눈길로 보시지 말고 내 가족처럼 봐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신호선 선생님은 보충할 분이 어떤 네. 부분이죠? 예, 저는 그 코로나 시기에 초창 시기에는 얼마나 정말 세계가 덜성했어요. 그렇죠. 세계가 다 공포에서 떨고 있을 때 거기서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웬간한 의지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불안감으로 공포에 떨고 하던 그 날이가 끝내 코앞에 다가왔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그 간호 선생님께서 방역에 필요한 옷들을 하나름 안고 와서 내 앞에라 놓으면서 그 시대는 옷까지 다 엄청 심각했어요. 방역복을 입으셨구나. 방역복 옷을 하나름 안고 와서 내 앞에 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가 어르신께서 양성으로 확진됐어요. 그러니까 전담병원으로 가시기 네. 전에 오충 격리실에 가서 할아버지를 그간에 잘 간병하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내키지는 않았지만 몇 시간만 철저히 관리하면 그리고 또 어르신을 전담병원으로 보내면 안에 또 뭐 여러 가지로 미안한 점도 없이 정말 집에 가서 편안히 이참에 휴식하자고 했어요. 사실은 환자인데 환자가 또 환자를 돌봐야 되는 네. 상황이었나요? 아니 그때 저는 안 걸리고 안 걸렸는데 제가 안 걸렸으니까 지금 방역 옷을 내가 입어야 되거든요. 입어서 그 환자분을 그 환자분을 지금 가서 간병해야 되는데 지금 전담병원 가기 전에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또 함께 하던 정이 있고 하니까 가서 몇 시간만 내가 철저히 관리하면 그리고 또 어르신을 보내면 괜찮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5층에 따라 올라가는데 밤 10시 돼도 그냥 기다리라는 말뿐이에요.
전담병원에 침대가 없대요. 아. 없어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3일을 기다렸거든요. 기다린다는 건 거기서 일을 못하고 그냥. 아니요, 지금 제가 군함 저 하면서, 음성인데 하면서. 양성 환자를 지금 그냥 네, 간병하고 환자를 있거든요. 하라고. 예, 원래는 비정상에는 못 하는데 그렇죠. 지금 간병인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그저 전담병원으로 보내 무섭죠, 심지어 네. 사실은. 엄청 정말 정말. 무섭거든요. 예. 그렇게 3일을 버티다가 4일째 아침에 통지 온 게 전담병원에 침대가 없어서 어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한다는 거는 진짜로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전염성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코로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뛰자고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어선 가자고 그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을 보는 순간 어르신은 지금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힘든 상황이지 않아요. 나를 많이 쳐다보는 눈길이가 마치 너만 혼자 살자고 도망가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애원이. 다 그 애원이 눈길로 이게 내 가슴에 와 닿으면서 차마 떠나지 못하고 정말 주저앉아서 15일 동안 모자부터 신발까지 그 방역 옷이 통풍 아니 되는 방역 옷을 입고 나를 어쨌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스크 2개 쓰고 여기라 앞에라 가리마 쓰고 땀이 난다 하기보다도 정말 여기서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이 몸에서 그렇게 땀이 찰찰 흘리 거기서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땀이 찰찰 흘렸어요. TV에서만 봤지 네. 진짜로. 그 15일 동안이 정말 15년 맞잡이로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거 옷도 무게가 있을 거야. 아우, 엄청 더워요. 거기에 와늘은 모자부터 신발 위에라 또 그거 신고 계속 입고 있어야. 예, 그때 그 고생했던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이 등골에서 땀이 쫙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따라서 서운한 점은 병원에서나 또 보호자들에서나 당연한 일처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 말 대신에 그렇죠. 그 나오는 그 태도가 딱 당연한 일이란 뜻이 할 때 그때는 정말 이거 진짜 바보 짓을 했구나. 너무 서운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사실은 모든 일, 이 간병사 일도 그렇고 예전에는 우리 초보들은 또 식당에서도 일도 많이 했잖아요. 자신은 성의껏 해도 성의껏을 안 한다고 느껴지거나 똑같은 일을 하고도 한국 분들은 월급이 더 많고 또 조선족들에 대해서는 편견에 월급을 적게 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서운한 점이나 말 못하는 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금 다 이기고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우리 제한동포에 대한 정책이나 우리 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특히 체류 자격부터 우리 이 많은 수고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 KCNTV 한중 방송에서도요. 우리 자격 때문에 많이 뛰시고 우리 고유의 자신의 이름 중국에서도 불렀던 우리 조선족 이름도 찾게 해주신 것이 우리 여기 대표님이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많은 개발을 받잖아요. 우리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다음으로 약속하고 이번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분 터널이 천사님들이 말씀에서 많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하시면서 자신이 느낀 보람, 소감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예. 저는 이제 금방 앞서 말하다시피 코로나 시기에 우리 간병인들의 생활은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 한 입으로 다 표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때 그 상황을. 우리 간병인들이 좀 글 쓴다 하는 간병인들이 이 애로 상황 또 고충을 이 한민족 신문이 많이 냈거든요. 많이 투고했거든요. 네. 예. 또 이런 글들을 우리 이 정기룡 대표님께서는 서울이 흘러보내지 않고 네. 정말 이런 애로 상황을 제때에 또 위치에 반영함으로써의 원래는 완전 면회 금지가 네. 그 비면회로 되면서 그 환자들이 정서가 정말 많이 밝아지고 또 우리 간병인들이 이제 나처럼 이렇게 고생한 이런 걸 또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해요. 우리도 간병인들이 로고가 또 인정받고 해서 특히 KCNTV 한중방송과 한민족 신문에서 많이 실렸잖아요. 두 분이 쓰신 재료람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 아예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그 4월 30일 그 국회당에서 예, 예. 그때 그 수많은 저 간병인들을 우리 4명이 대표로 나가서 국회 보건복지장관 상을 타서 너무 가슴이 뿌듯했고요. 예. 그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예, 대단하셨습니다. 수고하셨지만 그 보람을 느끼고 사시는 신호순 선생님, 예, 너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혜리 선생님께서는. 예, 저도요, 간병일 하면서, 예, 애로사항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예, 보람을 느꼈던 일이 있거든요. 네. 예, 저는 2018년도에 저희 간병 일상을 예, 조기현 작가님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영등포 문예의 전당에서 동포들이 한국 정착 생활이란 전시회에 상영된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랬어요. 네, 그랬고요. 저 충남 당진에서 일할 때 예, 환자분들이 그저 때는 예, 뭐 물리치료 가고 뭐 어찌고 하면 예,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주말이거나 예, 네. 명절 때면 밖을 뻔히 내다보면서 그럴 땐 정말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간병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겠는가. 음. 그래, 제 본신이 또 원래 노래하고 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 이럴 때면 명절이라 이럴 때면 환자분들을 그 휴게실에다 모여놓고 이야기도 해드리고 노래도 해드리고 춤도 춰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 우수 간병사란 칭호를 받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저 2019년도에 저 애심간병협회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4월 30일 네, 대한민국이 1번지 국회의사당에서 상장을 또 수여받은 적이 있어요. 예, 네. 예. 두 분 예. 그때 저도 예, 보셨던 네, 기억이 그때 납니다. 이천희 선생님 처음 만났고요. 네, 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예. 저 애심간병협회 사무총장직을 거의 2년간 해왔는데 아, 네. 예, 간병사들이 일하고 못 받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1명 간병사들이 못 받은 돈 1,680만 원을 받아줬어요. 저는 대단하시다. 한국에 와서 예, 예. 이것이 제가 제일 잘한 일이고 제일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근데 있습니다. 간병하면서 돈 못 받았다는 건 저 처음 듣거든요. 진짜로 가족에서 돈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가족에서 안 주는 것도 있고 예. 협회에서 안 주는 일도 많아요. 아, 협회에서 예, 협회에서, 네. 저는 네, 협회에서 정말 안 처음 줘요. 알게 되는 거예요. 협회에서도 예, 대부분은 잘 주는데 그 예. 소수 협회 사람들 탁 저울질 해봐요. 이렇게 못 받은 사람들은 예, 우리가 나서서 받아줄 거예요. 줬어요, 무상으로. 대단한 네. 일을 하시네요. 사실은 한국 와서 거기다 자기 가족을 떼놓고 정말 자녀들과 정말 자기 사랑하는 부모들과 다 헤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 돈을 못 받은 돈 받아주신 거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고 할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을 미루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이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삶의 질이 높고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또 발전한 나라일수록 수입의 30%는 건강에 투자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참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 수입의 10%, 20%만 투자해도 시간 투자, 즉 운동도 겸한다면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자신이 건강해야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건강해야만 예. 예,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예, 맞아요. 또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네. 저는 지금도 간병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간병 일을 하고 계시는 간병사들에게 우리는 지금은 네, 고생하고 간병 일을 하면서 남의 시중을 드는 간병사지만 네. 예, 어둠이 지나면 새아침이 오고 또 네. 폭풍우가 지나면 쨍하고 해뜰 날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간병사들도 예, 언젠가는 예, 행복하고 예, 웃으면서 황혼을 보낼 그런 행복한 날이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계시는 동포 간병사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전희 예, 선생님 힘내세요. 너무 수고 저도,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병 일을 하면서 제일 절실히 느낀 게 우리 건강이거든요.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정말
집에서 이 일을 안 할 때는 그저 뭐 어느 많이 연세에 들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간병일을 하다 보니까 그 병 종류도 정말 다양하더라니까요. 그렇죠. 생전 들어보지도 맞아요. 못한 지금 이름, 환경 또 문제. 보지도 못하던 이름. 거기서 저도 절실히 느끼고 이거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치매 환자들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우리는 간병이라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가 운동을 못해도 네. 저녁 시간에 짬짬이 독서하고 또 조금 네. 글쓰는거로 좀 어떻게 내일에 또 발전시키자 그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간병인들을 보는 시선들이 저 사람들은 돈 뺏기 모른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시선을 피하자면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아요. 저는 정말 돈이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어떤 일에서나 우리가 남들이 보는 눈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어떠하게 우리는 여기서 주인이다. 이런 각도에서 정말 아픈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몰붓고 꼭 무슨 어느 대단한 사람보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인격과 이런 자질을 높여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 부모님, 내 가족을 시름 놓고 맡길 수 있는 이런 프로 간병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간병인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런 뉴스에서나 유튜브에서는 이런 간병인들이 이런 희생적인 모범 행동은 별로 선전 없어요. 예. 극소수 간병인들이 그 이미지 흐린 그런 건 계속으로 여론이 돌거든요. 그럼 또 다 같이 우리 동포 간병인들이 정말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로 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시름 놓고 맡기세요. 시름 놓고 맡기세요. 믿음과 따뜻한 말로 우리 간병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자기 부모님을 보살피는 고마운 간병인으로 사랑해 주세요. 예, 정말 돈만 돈이라 하지 말고 우리는 돈 때문에 한다 하면 사실 이 일을 선택 못 합니다.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병사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는 두 분이 말씀이고요. 또 두 분께서 재능 발휘를 하면서 간병사의 애로사항, 환우들의 애로사항을 더 많은 재료와 많은 방송에서의 말씀을 애청자분들에게 듣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천사님들을 만나서 또 제가 많은 에너지를 받고 가거든요. 물은 목마르기 전에 마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도 역시 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KCNTV 한중방송은 항상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